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흐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줄줄줄 흘러버리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확실히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밟혀가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만족스러운 흐름들이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느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확실히 좀 더 나아진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코스피 지수는 0.28%, 지난 저점 자리가 2822포인트 자리고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그래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죠. 지난번에 급락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그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저점 시그널이 강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자리의 흐름들에서는 저점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 대외적인 흐름들도 뒷받침이 돼줘야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들 먼저 보면 코스피 지수 0.28% 하락이고 코스닥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들을 볼 때 일단은 개인들이 매수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예요. 근데 이 수급들을 보시면 어제부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보세요. 이게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은 적어도 몇 천억 단위의 흐름들이 원래가 나타나 주죠. 이 많게는 뭐 1조 원 개인들이 매도하는 경우들도 나타나 주기도 하고요. 근데 어저께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290억 매도, 외국인이 300억 매수, 기관이 119억 매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순매수와 순매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해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제 흐름들을 보면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수급이 적다라는 것은 거래가 그만큼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흐름들 보시면은 2천억, 2,500억, 3천억, 뭐 1천억, 2천억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그저께부터 그죠? 그저께부터 378억, 500억, 13억, 390억, 115억, 265억. 오늘도 사실 그리 큰 모습들은 아니죠. 오늘 외국인들 1800억 수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매도세가 늘어나고 반대급부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들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문제가 있어서 팔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저가 기회로서 보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시장에 좀 장중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지지를 받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수급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우리나라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포지셔닝을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약해지고 투심이 약해지는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그걸 못 견뎌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량들을 팔면서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받아주는 물량들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쫄쫄쫄쫄쫄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악재가 터져서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어떤 수급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장대 음봉들이. 그러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니까 개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신용장고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반대 매매가. 예,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닥이 다져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흐르다가 결국에는 너무 하락이 나와서 개인 신용 물량들의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 반대 매매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저점에서 투매의 흐름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들로서 전개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지지대를 좀 형성해 주고 있고 그래도 여기서 매도가 강하게 나가면 그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행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율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원 달러 환율이 어제도 급등을 했다가 시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양봉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원화 강세로 갔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가 빠르게 밟히지 못하고 질질질 좀 약간 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는데 이런 원인들은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으로 볼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저께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엄청난 청약을 기록하면서 끝났고 우리 사주 물량은 오히려 좀 부족해가지고 청약이 좀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따상을 갈 것이냐? 저 따상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따상 가면은 300조인데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급 수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30만 원보단 위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기회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거에 따른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단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만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지 몰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지수가 전체가 피해를 본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말라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환불이 들어오죠. 환불이 들어오니까 그 물량들이 물론 전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도하고 들어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오히려 싸다라는 인식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물론 내일 환불 나왔다고 바로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다음 주 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쯤에는 좀 시장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그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점 매수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자체적인 이슈고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대응이 어렵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대응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곳에서 터졌는데 첫 번째는 중동이에요. 예멘이 지금 UAE를 이 원유 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어요. 뭐 드론으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멘이 UAE를 공격했을 때 드론뿐만 아니라 크루즈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미국 UAE 대사가 밝혀 대부분 무력화했지만 몇몇은 막지를 못했다라면서 어쨌든 좀 타격을 입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도 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WTI 원유 값을 상승을 시켰고 이 상승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그 우려감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빨리 할 것이다. 이런 노이즈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 때문만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를 좀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할 거다. 이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러시아가 급을 높여가지고 우크라이나談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급을 높여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제 천연가스 값은 하락을 했어요.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천연가스 값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기사를 통해서도 러시아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다. 미국이 히스테리를 멈춰야 된다. 오히려 미국이 너네 오버하지 마. 이걸로 괜히 공포감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사실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가 갑자기 같이 터졌어요. 이게 좀 악재가 나올 때 같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는 건요. 사실 예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흐름들을 보냐면 관망 자세가 나타나 주는 거예요. 관망 자세. 그러니까 수급들도 마른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콜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라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얘네 이거 수익 만들려면 일단 올라와야 돼요. 근데 풋에서 어제 400억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400억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억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자,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제 400억 수준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까지 봤을 때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4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방을 공격할 거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워낙 높으니까 현물에서 대응을 못하고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 특히나 선물 쪽에서도 옵션 쪽에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잃는다 하더라도 리스크 해지를 해놓는 거죠. 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국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냐면 미국이 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등 출발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더 떨어져요. 근데 어제 미국이 떨어진 흐름들을 보면 뭐 리비안이 폭락을 하고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기술주들이 하락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고 이게 파는 거죠. 어느 정도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들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적 좋은 종목들은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성은 아직 풍부해요. 미국은 아직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근데 올라간 거를 차익 실현을 내놓기 시작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카카오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를 제가 아직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3월달 이후에 한번 보시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최근에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이유로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럴 해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모럴 해저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비대칭 정보에 따른 이렇게 헛짓거리하는 걸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주가 먼저 판다든가 도덕적 해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덕적 해이거든요. 모럴 해저드가.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카카오 증권 직원들이나 대표가 주식을 팔고 퇴사를 해버린다거나 사퇴를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버리고 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죠? 양아치 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얘기 나온 게 김범수 의장이 뭐 8천억 대의 비자 뭐 탈세를 했다, 고발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악재가 나올 때 다 터져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완전히 힘을 못 써버리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 주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수급들을 보면은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연기금도 그렇고 다 팔아요. 다 개인들만 주구장창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한번 봅시다. 이게 그 이유 때문에 떨어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카카오랑 비교되는 기업이 뭐예요? 네이버죠. 그럼 네이버는 올라야죠. 네이버는 올라야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카카오가 잘못되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악재가 터져가지고 반사이익 누리는 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문제가 되니까 임플란트 다른 회사들이 그날은 급등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덴티움이라든가 디움이라든가 지금 뭐 그렇다고 그게 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급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같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기관들이 팔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이 올랐으니까 저걸 빌미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두 달째 지금 하락이 나온 차익 실현 매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내놓은 것도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을 만한 부분들이 나온 게 없이 거래가 말라버린 경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청약 매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수급들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가 매수 기회 싸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흐름들의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 오버행 이슈는 그렇다 치고 LG에너지솔루션 패시브 자금 규모가 1조 원 정도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물량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고 그 올라오는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수는 또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나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현금이 많고 무조건 내가 거래가 메마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라면 저점에서 계속 사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 정말 많이 해봐야 3번, 4번, 5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세요. 왜냐하면 돌린다고 해서 V자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떨어졌다고 V자 반등 팍 나오지 않고 순환매 나옵니다. 순환매.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무릎에 사더라도 발목에 사더라도 안정적으로 반등 확인하고 종목들 매수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좋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종목들이 오늘서부터는 서서히 좀 안정세는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로 좀 돌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은 이제는 그동안에 줄줄줄 흘러버린 것과는 다르게 서서히 매물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구나. 아직 거래량은 작지만, 그렇지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은 다음 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서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뭐 FOMC 회의에 대해서는 먼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겁안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패닉입니다. 패닉.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의 패닉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냐,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계속 이미 알려진 부분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안 알려졌다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흐름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고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종목 손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했는데 너무 잘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면 자꾸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첫 번째 떨어질 때부터 물타기 했으면 전부 다 더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시장 시그널 바닥 시그널 나오면 말씀드릴 거고, 서서히 지금 진행 중은 있다, 확실히 나아지긴 했다 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